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친 강원도의회 5월 임시회 평가와 또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원도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이 이번 5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 예산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 예산이 포함돼 있어 또 상당한 논란이 됐었죠. 자, 두 분 도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예. 300회를 맞이했던 강원도의회 5월 임시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산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요. 그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도비로 구성된 총 사업비 1,490억 원을 그 컨벤션 관련해서 사업과 예산 모두에 대해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찬성이 32명, 반대 11, 기권 3명으로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 뉴스를 제가 전해서 아는데 국민의힘 도의원들께서는 다 반대를 하셨고 기권에는 더불어민주당 쪽 도의원님들이 3분이 계신 예, 거고요. 3분 계십니다. 그리고 예. 찬성한 32분도 다 더불어민주당 예, 예. 쪽이신데 자, 이 지점에서 심상화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흔히 없는 일이고요. 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요. 예. 4월 299회 임시회에서 강원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1,490억 도비 건립 계획안이 지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결이 되었고요. 29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지난 5월 12일에 300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우리 상임위를 또 통과했거든요. 이 기행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고 내용 변경이 없는 컨벤션 센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가결해버렸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까지는 가결 부결을 떠나서 심의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립안과 예산안을 300회 임시회에서 같이 심사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데요. 강원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5월 300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경제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컨벤션 센터 부지 매입 예산 499억 원, 중도 임시주차장 사업 예산 20억 원, 이 추경 예산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이 절차상 잘못된 것이고요. 컨벤션 센터 건립은 이제 차기 도정에 넘긴다 하시고 또 도비가 아닌 국비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1,490억 원 도비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버렸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지 않을 계획안이고요.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는다는 것. 한 몸이나 사실 다름없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우리 세금으로 서로 땅을 사고 파는 것. 그것도 2년 전에 팔았던 땅을 5배로 또 되사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민주당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잘못된 행정에 민주당 의원 35명 중 3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요, 매년 어린이 의회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정말 10대 강원도의회는 죽었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심상화 의원께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예. 뭐 다소 그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많이 좀 지금 격앙이 돼 있는데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 레고랜드 관련해서 이미 구분선을 넘은 것을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을 지금 와서 이 작은 격가지를 잡고
부결시킨다면은 큰 이 손해를 보게 되죠, 강원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그 심상아 의원님이 이 평소에는 참 논리적이고 신사적인데 예, 조금 뭔가 이 절차상의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서 조금 이 감각이 조금 무뎌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경건위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면 안 된다라고 절차상의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경제건설위원회 사업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죠.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하냐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와서 이 기행위, 경건위,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35명 중에서 32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고 11명이 반대를 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통과된 거죠. 이거는 정말 그 어린이 의회에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이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것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299회에서 이 상정화를 냈겠습니까? 요즘 행정도 다 바쁘고 그러면 300회 같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강원도에서 의회를 좀 운영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강원도 의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저렴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이 끓고 나서 라면을 넣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물이 끓기도 전에 라면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라면 먹겠다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급하다, 다급하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절차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 동의하는 299회에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299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예산안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막 끼워 맞춰갖고 우리 300회 2차 본회의에서 먼저 동의안 심사를 하고 그걸 급하게 예를 들어서 세 분이나 사실 기권을 했지만 반대 의사가 있던 것이거든요. 만약 이게 정파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가 됐다. 그냥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결위에 와서 경건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다 다시 하고 의의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니까 이거는 무조건 통과할 거야. 그러니까 밀어붙여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는 분들 혹은 좀 반대쪽에서 보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상희 의원님이 물론 반대하고 이런 입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당일 본회의에서도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하여 우리 기행위 위원장님이 또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반대와 찬성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자체에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집행부가 급한 건 맞습니다. 급한 건 맞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평행선을 갈 것 같아서 상황은 이랬다라는 거를 좀 저희 라디오 동서남북에서 듣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싸워도 2박 3일 걸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답은 최문순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300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1년도 안 남았고요. 이 건축 계획은 차기 도정으로 넘긴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강원 도비도 아니고 국비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심사는 전에 1,490원이 도비로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자체에 대해서 컨벤션 센터 부지를 가지고
합쳐파 1,700대의 임시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지사께서는 그런 설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심사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 심사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 잘못된 행정이죠. 예, 예. 뭐 하실 말씀이 예, 또 예. 있나요? 예, 우리 그 심상호 의원님이 물론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 당초부터 국비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고요. 순수 도비라든가. 아,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예, 예. 아예 아닙니다. 글로벌 통상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해갖고 자기의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할 예, 예.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심상호 말씀하시죠. 의원님. 예. 예, 그런 나온 적이 없었고 도비나 지역 개발 기금으로 하겠다. 지방채로 하겠다. 이런 이 연장성상에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컨벤션 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 어차피 다음에 넘깁니다. 이번에는 다만 이 처음에 25억에서 삭감을 해서 이 3억 정도로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기획 용역 그 비용으로 3억 정도를 책정했을 뿐입니다. 이거 지금 현 지사님이 건물을 세우겠다라든가 완성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뭐 사전 검토에 대한 예, 예. 거기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면은 다음 그 도정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예, 예, 그렇게 말씀이신가요? 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 그 박영진 의원께서 조금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그 용역 비용마저도 이번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도정으로 넘긴다고 해가지고요. 예. 나머지 설계 용역 계획이라는 건축에 대한 예산은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25억에서 이번에 22년에 기획 토지 매입비고 예, 예. 20억 원은 임시 주차장 건설 비용입니다. 네. 원래 30억인데 예결위에서 10억이 감액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딱 그 예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용역비라든가 건축 설계 비용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게 다 없어진 것입니다. 22년에 3억 그 건축 기획 용역비로 3억이 책정됐죠. 우리 그 심 의원님은 있다 그러고 저는 없다 그러고 같은 자료를 봤는데 이 편차가 심하네요. 예, 나중에 또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예, 이거는 예. 그 다음 강원도 의회에서 좀 심도 깊게 두 분이 다루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예산 이 부분은 계속해도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문제가 있는 다른 예산은 없었는지요? 이번에는 심상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강원도 예산이 한 7조 2,389억입니다. 이에 추경 총 예산 규모가 이제 4,821억 원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요. 예. 11개 사업에 64억 5천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 예산 중에 혈세 낭비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예산은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2회 추경에 99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 이 감액 이유는 예결위에서 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될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제기 제작은 총 271억 원이 투입되는 건 과하다. 예. 경쟁력도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죠. 예결위에. 예. 그 15분 중에 11분이 민주당 의원인데 4분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40억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시제기를 반만 만들라는 건지 이 반쪽 예산이 이제 통과되었거든요. 예. 사실 이 반쪽 예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 입장에서도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서 이런 드론 택시 시제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념적 예산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이제 홍보 예산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평화지역 그 발전본부 예산 심사 중에 강원도 특별자치도 이제 방향과 뭐 도민의 이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도 문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그 지난주에 그 짚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 쪽 각 국회의원들께서 출신 국회의원께서 이 평화자치도에 대해서 냈는데 약간의 그 결이 다르다. 평화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경제에 찍느냐인데
어쨌든 이 홍보 예산은 그 통과가 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 홍보가 우려된다. 그쪽만 홍보할 게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예, 맞습니다. 요즘에 뭐 방송을 보든가 언론을 보더라도 강원 뭐 특별자치도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제 홍보 영상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내용 중에 평화 특별자치도도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충분히 강원 도민들한테 좀 알리고 또 예. 어떤 것이 또 강원 도민들한테 이런 그 법안인지도 우리도 강원 도민으로서 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총 네네. 11개 사업 중에 예. 저는 한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두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예. 거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예. 드론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 이제 그 드론 택시가 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같이 규모가 작은 이 지자체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이지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그 위험 요소를 너무 안고 부담이 크다. 이 점에서는 심상화 의원님하고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예. 다만 그 평화자치도에 관한 부분들은 전번 우리 토론회 때도 아주 격렬하게 함께 논쟁을 네, 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번에 그 다른 부분들도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눈여겨봤던 게 그 원주의 강원도 사회적 경제 그 혁신 취득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사업비가 28억 정도로서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 투입이 되고 원주시에서 이제 부지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회적 기업은 보통 이제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 자본주의 그 메커니즘대로 맡겨둔다면은 이 거대 자본이 집중 독점 중소기업의 몰락 중산층의 하강분해 부익부 빈익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완충시키고자 그 하나의 정책으로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예. 환경이나 지역 소멸 방지 등을 위해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개입해서 이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고민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 이런 영동 지역의 기초 단체장들이 원주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 사업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동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원주처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예, 공격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네. 자치도 얘기하고 드론 택시 얘기하다가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근데 뭐 생각하신 게 그런 그 말씀이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제가 현장도 가봤었고요. 예. 박인긴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드론 택시에 대해서는 심상화 의원님도 이거는 강원도에서는 좀 시제기 개발하느라고 이만큼 돈을 들이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결위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특별자치도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만 두 분이 이제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네요. 네. 네. 자, 예. 이번에는 좀 그 야들야들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예. 5월 임시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300회가. 그럼 다음 회기는 언제입니까?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러면은 회기와 회기 사이에 분명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의원님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주로 뭐 지역구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민원 사항도 청취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례인데 네네. 이 저 같은 경우에 특히 5월은 제가 이제 그 강원도 5.18 공로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춘천이라든가 원주에서 5.18 행사하고
또 우리와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데가 미얀마입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연대 이런 행사를 5월 달엔 몇 가지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강원대 학생들이 전번 총선 당시 그 김진태 전 의원의 그 세월호와 5.18 막말 폄훼 이것 때문에 1심에서 50 내지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2심이 우리 그 5월 회기 중에 있었는데 예,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가지고 이 검찰에서는 편파적인 수사를 했고 예. 이 법원도 너무 그 학생들한테 이 엄하게 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문제가 있다. 좀 이 네네. 지혜로운 좀 판결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문도 발표하는 그런 예, 일도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심 의원님 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희는 뭐 회의가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이제 회의 끝나면 일주일 정도 지역구에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뭐 행사도 없고요. 저는 이제 동해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다음 회기에 이제 의정 자료라든가 의정 연구도 하고 뭐 있습니다. 예. 이제 라디오 동서남북 방송 토론회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토론회가 또 두 분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좀 살짝 걱정되는데,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참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최문순 도지사께서도 또 대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